We're ready to begin.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 are very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OGP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OGP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릴라 아베드라고 합니다. 오늘 개회식을 진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 OGP 아카데미의 목표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열린 정보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OGP 내외부에서 열린 정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를 위한 새로운 협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걸쳐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열린 정보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사법 접근, 사회감사 및 고충구제 메커니즘, 열린 조달, 재정 투명성, 정치적 무결성, 디지털 가버넌스 및 공공 커뮤니케이션, 공공생활에서의 청년 참여와 대표, 시민 참여 및 지역 발전 등입니다. 아직 확인해보지 않으셨다면 OGP 아카데미의 후바 플랫폼의 아젠다 페이지에서 이 세션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열릴 세션을 공동 주관하게 될 파트너들과 연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OGP 아카데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세션에서는 먼저 OGP 산제이 프라단 CEO님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유종일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세프 포티 OGP 최고 연구 책임자와 렌조파야 OGP 연구 데이터 선임 담당관의 발표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OGP 아카데미를 공동 주관하는 OGP와 KDIS를 모시겠습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회원국가 및 회원지역과 수천 개 시민사회 기관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입니다. OGP를 통해 강력한 힘이 한데 모여 구체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공약사항들을 담은 실행계획을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수립합니다. OGP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과감하고 야심찬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열린 정부입니다. 열린 정부는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스스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안팎의 시민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듭니다. 보다 스마트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두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린정부 파트너십을 통해 수천 가지 이니셔티브를 실행함으로써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열린 예산과 열린 조달을 통해 부패를 방지합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직접 형성합니다. 법원과 공공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권한이 모두에게, 특히 취약계층에게도 주어집니다. 기술이 지닌 잠재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디지털 위협을 방지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려사항에 대한 목소리를 안전하게 낼 수 있을 때 자유라는 근원적 권리가 보호됩니다. OGP는 개혁가들이 해결책을 공동 창출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 세계 동료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혁가들과 정부들이 새로운 문을 열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 연대하여 야심찬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다 나은, 보다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참석자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한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GP 산제이 프라단 CEO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8개국의 국가 수반들과 9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OGP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10년 만에 20억 명의 이상의 인구를 대표하는 78개국과 76곳의 지방정부가 수천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OGP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OGP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OGP 개혁과 실행 계획을 공동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창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투명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시민사회는 4,500개 이상의 개혁을 공동 창출해 왔습니다. 독립보고 메커니즘, 즉 IRM의 증거를 보면 정부가 시민사회와 공동 창출할 때 이 실행 계획이 더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RM이 검토한 2,000개의 개혁 중 20% 이상이 정부를 더 개방적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OGP 출범 이후 첫 10년을 요약해보면 OGP는 제대로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체계를 갖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의 상황이 매우 악화됨에 따라 OGP 10주년을 기념하는 2021년 OGP 글로벌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5가지의 위기와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주의의 증가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하락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세 번째는 팬데믹을 동반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네 번째는 소득, 인종, 성별 불평등으로 인한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OGP 개혁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 개혁가들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불투명 계약을 공개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불투명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회사 소유권을 공개했으며 영국에서는 참여 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시민들이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나이지리아 카투나에서는 극빈층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여성들의 힘을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멕시코에서는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디지털 위협,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들의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불법 디지털 감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위기 상황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개혁가들도 있습니다. 그 예로 콜롬비아의 코로나19 부양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아르헨티나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 과제, 이러한 혁신적인 개혁은 사실 그 수가 작고 사회적 위기가 불러오는 도전 과제의 규모에 맞게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와 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공개 계약을 통해 정부가 10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였고 민간 부문의 80% 이상에서 부패가 감소하였으며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신규 기업이 50%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긴 하지만 70개국 OGP 정부가 공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린 정부 개혁의 다른 영역 절반에 걸친 맞춤형 규모 확대에 대해 알리고 강조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연구와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학자 및 연구원분들을 만나 사법권에 대한 접근, 사회 감사, 고충 해결 메커니즘, 재정 공개,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영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개혁을 맞춤화시키고 그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지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실행 가능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과 구체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2021년 OGP 아카데미가 여러분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OGP를 이끌어 나가고 실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산제이 프라드한 CEO님께서 저희 팬데믹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부와 많은 분야에서 많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KDI 국제정치대학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DI 열린정부혁신연구소는 정부, 국제기구, 싱크탱크, 시민사회, 민간 부문에 증거 기반 조언을 제공하고 정부 문제를 공개하기 위한 실험적 그리고 행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획기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 학교는 차세대 학자와 또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합니다. KDI에서 준비한 We will now hear 네, welcome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유종일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 OGP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10주년을 기념하여 OGP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은 위드 코로나 미래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함께 개최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OGP는 참여 및 협력, 소통과 심의, 투명성과 신뢰라는 공공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정부 개혁과 사회 혁신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오신 주요 정부 관리분들,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OGP는 정부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했으며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생태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정부 혁신 전략에 대한 OGP의 전문성은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전염병 및 지구 온난화와 같은 실존적 위협과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OGP 핵심 이슈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거버넌스, 공공 커뮤니케이션, 시민 참여, 청소년 및 세대 간 정의, 투명성, 사회 통합, 정치적 청렴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철학적 고찰 및 이론적 논증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및
다학제적인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를 다루게 됩니다. 다양한 관점을 교차적으로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매우 기대됩니다. 저는 이번 아카데미가 불확실한 미래의 어려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식 생태계와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주 참석자분들의 통찰력과 지혜를 통해 OGP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OGP는 현재 상황과 우리가 목표하는 바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혁신에는 항상 시민 참여와 전문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데이터, 정보, 지식, 협업 문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아카데미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더 큰 꿈을 꾸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을 위한 지식을 공동 창출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방금 이종일 원장님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희 정부와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적 포용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지식과 학문을 실제적인 변화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유명한 기조 연설자이자 대만의 디지털 책임 장관인 오드리 탕 장관을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드리 탕 장관은 컴퓨터 언어 펄 및 하스칼을 확성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으로 온라인 스프레드 시스템 이터칼글 댄 브레클린과 함께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드리 탕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공개데이터위원회 및 12년 기본 교육 커리큘럼 위원회에서 근무하였으며 국내 최초 이 룰 메이킹 프로젝트를 주도했습니다. 민간 부문 경력으로는 애플에서 컴퓨터 언어 컨설턴트로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는 군중사전 편찬 컨설턴트로 소셜 텍스트에서는 소셜 인터랙션 디자인 컨설턴트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시민사회를 위한 도구 창출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인 거부 제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포크 더 거버먼트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께서는 Q&A 기능을 통해 오드리 탕 장관에게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드리 탕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입니다. 오늘 2021 OGP 아카데미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만의 디지털 장관으로서 시간대와 국경을 넘어 디지털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2020년 1월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그때 여러 훌륭한 전문가와 학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동료들과 악수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균형이 무너졌고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였고 일부 권위주의 체제는 국가 감시 및 규제 조치를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하여 정당화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최대의 글로벌 위기로부터 기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동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현재 대만에서는 디지털 사회 혁신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가속화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민주주의는 응용 사회 기술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때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 기관과 분야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개념이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해 크라우드 소싱, 민주주의의 힘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답은 간단합니다. 시민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를 주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 신뢰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투명성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럽의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안면 인식 기술을 권위주의 체제에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AI와 디지털 기술이 대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원 민주주의에서 AI란 권위주의 지능이 아닌 보조 지능을 의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대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가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시민들이 기술이 존재하는 공간에 적응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을 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지질 구조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매년 대만의 해수면이 2~3cm씩 높아지는 것과 같이 견고한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펙트럼의 양 끝단에 해당하는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사상, 감정을 가진 이들이 가상의 테이블에 한데 모여 논의하고 무언가를 공동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시를 원스톱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인 join.gov.tw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대면 회의가 매달 2차례 열립니다. 5,0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담긴 아이디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이 회의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시민뿐만이 아니라 거주자들까지, 즉 글로벌 시민들 모두가 그리고 선거 연령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회 이상의 협업회의가 열렸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join.gov.tw의 방문 횟수가 3천만 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대만 인구는 2,30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또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책을 크라우드 소싱하여 전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를
총통 또는 국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총통배 해커톤을 개최하여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반부패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열린 데이터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5팀을 선정하여 차이잉원 총통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이 트로피는 우승팀의 아이디어들이 국가 차원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실현될 것임을 약속하는 증표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상호 신뢰와 대화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굴하고 증폭시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대만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의 노력은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바로 신속, 공정, 재미라는 원칙입니다. 신속은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고, 공정은 모두에게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것이고, 재미는 루머를 유머로 극복하는 것, 즉 분노를 창조력으로 전환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배양하기 위한 기회를 포착하고 사소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선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된 마스크 지도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join.gov.tw에서 대만의 시빅 해커로 이루어진 탈중심적 공동체와 협업하여 개발된 결과물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배급 제도를 고안하고 2월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API도 공개하여 대중이 마스크 재고에 대한 실시간 위치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 개의 지도와 챗봇이 개발되어 사람들은 어디에 마스크 재고가 몇 개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2020년 3월에는 한국의 시민기술에서도 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올해 5월 대만에서는 코로나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급증했는데요. 이때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기록함으로써 192 SMS 추적 시스템이 3일 만에 개발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직관적이고 앱이 필요 없고 공공장소에서 쉽게 체크인하면서도 누구의 개인정보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앱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QR코드와 SMS의 원칙만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나 지난 4주간 접촉 추적 오피스로부터 누가 이런 기록을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라우드 소싱 민주주의와 시민 공공 민간 파트너십의 힘을 인포데믹 퇴치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를 부채질한 팬데믹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 집중적 이니셔티브를 또는 통제를 사용하는 대신 탈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두고 유머로 루머를 극복하기 전략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를 대중들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닌 미디어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저널리즘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들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총통 후보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위기, 인포데믹에 있어서 검열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 또는 백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사람들, 시민을 의미하는 데모, 그리고 권력을 의미하는 크라토스를 결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에 따르는 그리고 사람들을 대시하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대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미 있고 저렴한 인터넷 연결을 토대로 합니다. 대만의 가장 외곽 지역에서도 광대역 인터넷 비용이 한 달에 15달러에 불과하고 데이터에 제한도 없습니다. 인권,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는 어떠한 형태나 모습으로도 거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틈이 있고 그것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가 당면한 이 공동의 도전 과제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소싱하여 집단 지성 그리고 연결 지성을 발휘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리고 회복력이 강한 민주적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2016년에 제가 디지털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목표로 했던 바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존재의 인터넷으로 만들자. 가상현실을 공동현실로 만들자. 공유현실로 만들자. 기계학습을 협동학습으로 만들자. 사용자 경험을 인간 경험으로 만들자. 특이점이 다가온다는 말을 들으면 다원성은 이미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탕 장관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가 공중보건을 이용하여 어떻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공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통해서 시민들을 신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Q&A 세션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Q&A 창에 Q&A 기능을 사용해서 질문을 던져주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관님 생각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 정부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AI 가 항상 양극화를 초래하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AI를 보조지능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감이 도출되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그리고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지능은 저희의 공공정책 인프라의 일부가 아니고 누구나 서로의 의견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동의를 누르면 그 사람에 가까워지고 반대를 누르면 그 사람과 멀어지는 형태로 솔루션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견에 반대를 할 때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능을 통해 기계처럼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셜미디어까지 활용해서 크라우드 소싱 민주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우리는 회의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린 정부 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공무원들 자체도 시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팁은 우리가 기존 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해서 협업을 할 때는 그 담당 부처 그리고 개혁에 관련이 되는 부처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면 여러 조직이 관련을 하게 될 텐데요. 바다에서의 서핑에 대한 개혁을 할 때에도 재무부나 여러 정부 부처가 시민의 입장을 그 협업의 체제 하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고립된 상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틀을 고립된 각각 담당 부처의 틀을 깨고 공공 서비스 사이에 조화로운 개혁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이죠. 열린 데이터 개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런 개혁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시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리터러시가 아닌 능력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만에서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상에 대한 기상 예측에 그리고 측정에 자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국가 차원의 아니면 총통이 주재하는 토론에 참여를 하고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적 책임감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이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새천년 개발계획,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에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해커톤에서도 매년 SDG 중에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시너지 효과를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SDG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사업에 모두 표를 던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표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SDG가 저희의 해커톤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통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우승팀을 선정해서 마이크로 프로젝터를 통해 그 트로피를 받으면 거기에 마이크로 프로젝터가 들어있고 그 팀이 달성하려고 했던 SDG에 해당하는 정책이 그 프로젝터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자정부는 실행 가능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디지털은 민주주의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정부나 그리고 민주주의는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잘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린 민주주의와 디지털화가 서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음과 양과 같은 역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존재 인터넷을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구분해야 될까요? IT 또는 디지타이제이션은 모두 더 많은 기계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더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더 연결을 사람들 간에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혁신을 사회적인 그 통념에 있어서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확대 가능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존재 인터넷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조셉 포티와 수석 연구 데이터 책임자인 렌조 파이어와 함께 곧 출간 예정인 OGP 10년 보고서 및 바이탈 사인에서 발췌한 열린 정부의 최신 연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GP 지원부서 및 독립보고 메커니즘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S 동료들, 그리고 세션 주최자, 그리고 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들, 박상우, 이태준님, 폴리나 올레나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탕 장관님께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참석자분들께서 많은 액션 플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열린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효과가 있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증거에서 약점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이나 관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번 아카데미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정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특정한 유형의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개 계약이 보다 평등한 경쟁을 낳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열린 정의가 빈곤층 여성의 건강을 더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왜 정확하게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 숲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 세션들을 통해서 이제 열린 정부라고 부르는 이 아이디어와 관행에 대한 견고한 기반하고 경계에 대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로 또 자료를 제공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저희가 왜 참석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아이디어, 그리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얻기 위해 참석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퍼즐 조각을 함께 모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도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저는 시간을 여러분께서 따로 내셔서
미팅이나 뭐 왓츠앱으로 연락하시고 또 후바나 OGP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분들과 직접 연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좋은 연구 프로젝트 일부가 이전에 있었던 OGP 아카데미에서 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OGP 아카데미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학자들이 학제 간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학제 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발표하고 참여하는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무자나 어떤 발표자로만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들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열린 정보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먼저 우리가 OGP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료 렌조 파이어가 이제 거의 200개의 실행 계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OGP의 독립보고 메커니즘이 평가한 200개의 실행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럼 동료 렌조 파이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대한 5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에 저를 토론자로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이 프라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OGP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실제로 300개 이상의 실행 계획과 4,500개 이상의 공약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약의 품질 그리고 OGP 프로세스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를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OGP 실행계획 프로세스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는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에 대한 각 단계와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4가지 시민사회단체, 공약, 정책 영역, 학습 이 4가지 영역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OGP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시민사회 참여가 다른 요소를 통제를 하더라도 이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동 창출에서부터 실행까지 더 많은 변화 그리고 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OGP에서 이제 시민사회와 정부의 참여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함께 만드는 공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바이털 사인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소득이 공약 이행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다른 요소를 통제하고 최고소득과 최적소득 OGP 국가 간의 이행률 차이가 거의 35%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격차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되고 또 저희가 집중 목표 실행과 또 기부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약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제인 정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OGP 공약은 공공 조달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정책 영역을 다루고 또 수천 개의 공약을 공약을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발견한 것은 이 공약 성과가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 영역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개 계약이나 채굴 산업 이런 반부패를 다루는 공약은 관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GP 실행 계획을 통해서 수익 소유권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예산을 공개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변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OGP를 통해서 진전이 좀 덜 했던 곳, 시민공간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발전이 좀 덜 했던 곳에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발견점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OGP 맥락에서 IRM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IRM에서 얻은 교훈은 이 실행 계획의 이행에 있어서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RM은 저희가 실행 계획의 내용과 OGP 프로세스에 대한 권장사항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제가 더 공약을 자세하게 계획을 하고 또 이러한 권장사항을 더 많이 구현하는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더 강력한 협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보고서에 있는 상당히 표면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고서에 대한 요약본을 저희가 온라인에 게시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더 자세하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채팅에 남길 거고요. 이 전체 보고서는 12월 OGP 글로벌 서밋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옥스퍼드 정책관리가 시행한 OGP 독립평가인 데케이드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에 이제 발간할 예정인 보고서들도 많습니다. 또한 저희 보고서의 요약본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발표할 주제랑 관련이 있는 글로벌 데이터 바로미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조세포티와 렌조파야님께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21년 OGP 아카데미 오프닝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연사분들께서 좋은 연설을 해주셨고요. 특히 기조연설자인 오드리 탕 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있을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